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최근 잇따라 일어난 이 보잉의 B737 맥스 기종 여객기 추락 사고가 마침내는 인재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 감독 당국인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과 유착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연방검찰과 교통국이 FAA와 보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고, 또 내부 직원들의 폭로까지 나오는 등 사실상 대형 게이트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좀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연방검찰, 연방교통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항공청 FAA와 보잉의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연방항공청과 보잉사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FAA 연방항공청과 보잉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통신 기록을 이달 말까지 3월 말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연방 대배심이 지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넘겨받는 대로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보잉 737 맥스 기종, 맥스 8 기종이 이제 사고가 난 기종인데, 이 안전 승인 절차, 이 모든 그 새로운 기종은 새로운 기종을 만들면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특히 네. 그 비행기 같은 경우 자동차는 사고가 나도 살아날 수도 있지만 비행기는 사고 나면 다 거의 몇백 명이 죽는 거니까 결국 이 안전 승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안전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 연방항공청과 보잉이 주고받은 이메일 통신 기록을 전부 다 제출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방 대배심이 볼 때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새 기종인 737 맥스 기종에 대한 그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건지 그 내용을 좀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지금 결정을 워싱턴 대배심이 내렸고요. 이 워싱턴 대배심 명령에 따라서 연방검찰과 연방교통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보잉사 737 맥스 기종 안전 승인 과정에 보잉사가 큰 영향을 미친 의혹이 좀 제기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잉사가 만든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FAA인데. FAA 네. 감독기관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잉사가 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런 지금 의혹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고요. 기종의 안전 승인은 FAA 연방항공청의 고유 소관 업무인데, 보잉사가 그 FAA의 그런 고유한 업무, 특히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그 안전 승인 절차에도 보잉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FAA 직원들이, 그러니까 연방항공청 직원들이 보잉사가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기종 안전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항공청이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보잉사가 간섭하고 개입하다 보니까 그 개입을 받아서 연방항공청의 안전 승인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연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지금 폭로하고 나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 정도면 좀 보잉사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우리가 더 이상 보잉사를 믿을 수가 없는 좀 지경까지 간 것이 아닌가. 지금 보잉사 CEO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슨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저런 사람들은 지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지금 수습하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을 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몇백 명이 죽었는데, 이래서 지금 그 연방 검찰하고 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네. 그래서 이 연방 검찰과 교통부 조사가 과연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연방 검찰은 새 항공기 그 기종 승인과 관련해서 연방 검찰이 이제 주시하는 것은 FAA와 보잉사의 유착이나 검증 소홀 의혹 등의 의구심을 갖고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걸 단순히 민사상의 과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의 범죄로 지금 규정하고
이 사건을 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이 좀 전해지고 맞다면 있습니다. 범죄 맞죠? 그렇죠, 범죄 네. 맞죠. 그리고 교통부 같은 경우는 새 항공기 기종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검증이나 조종사 훈련 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부 감사팀이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보잉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보잉이 너무나 압도적인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보잉사가 감독기관을 마치 역으로 규제하는 것 같은 좀 이런 느낌마저 줄 정도인데, 보잉이 이 최신 기종이라고 하는 B737 맥스 8 기종을 어떻게 설계했고 조종사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이제 연방교통부가 보잉사를 상대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AA는 어떻게 B737 맥스 8 기종을 승인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부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파헤친다는 그런 그 얘기고요. 특히 그 교통부 감사팀은 FAA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연달아 추락 사고가 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이 부분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집중한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이 오작동되면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연달아 대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뭐 난기류에 휩쓸리거나 이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할 때 자동화된 시스템이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 그런 위급한 비행을 하게끔 하는 건데, 이때 그 FAA 연방항공청의 규정을 보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작동을 해서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고 할 때 최대 꺾어지는 각도를 0.6도, 정정할 수 있는 각도를 0.6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0.6도만 정정을 해도 엄청난 거고요. 네. 그 이상 너무 갑자기 하면 이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번 사고 난 이 비행기들 같은 경우 문제가 이제 사고 되고 나서 조사한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정정된 게 최대 2.5도까지. 그러니까 0.6도 이상 와. 정정되면 안 되는데 2.5도까지 정정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AA가 이렇게 안전 승인을 심사할 때 이런 그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오작동 시나리오를 하자도스, 그러니까 위험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오작동 위험적으로 분류된 그 부품의 어떤 비행 중 고장 가능성이 1000분의 1 이하여야 이게 허가가 난다고 그래요. 네. 이 규정상 그 정도 돼야지 안전하지, 1000분의 1을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그 말씀드린 대로 각도 꺾어지는 각도가 2.5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승인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꺾이는 각도인데, 지금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게 1000분의 1 그 미만의 판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판정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지금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연방항공청에서 뭐 현직이나 전직 일했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FAA와 보잉이 상당히 유착됐고, 사실 FAA가 항공사들 새 기종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잉 독점이 되다 보니까 FAA가 상대하는 데가 보잉밖에 없잖아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이 보잉과 FAA는 밀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규제기관과 규제받는 대기업이 밀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고, 그 대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보잉의 잘못으로 네. 판단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 이제 아주 뭐 계속 이어질 텐데. 줄 소송이겠죠. 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다가는 FAA에게도 책임을 묻는 또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FAA 그 직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FAA와 보잉사 간에 유착 관계가 있다. 뭐 이제 이런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소송 나오는 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소송을 해서 아주 벌어받을 사람 벌어받고,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망한다면 뭐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망해야 될 회사는 망해도, 왜냐하면 보잉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이미 모든 게 멀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라든가 안전에는 관심이 이미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유지되는 것도 좀 문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FAA의 일부 직원들이 좀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잇따라 추락 사고 발생하자 이제 FAA의 그동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이 폭로하고 나섰는데 그 동안에는 보잉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감히 말을 못하다가 이제는 보잉이 이제는 그 몰리게 되니까 용기를 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FAA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보잉사가 새 기종을 만들어서 나올 때마다 그 안전 승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FAA 직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항공기 기종이 나오면 FAA가 굉장히 그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엄격한 테스트를 실시해서 안전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감독기관의 안전 승인 대상인 보잉사가 거꾸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보잉사가 FAA한테 거의 지시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잉사가 이미 7년 전부터 이 직원들 폭로를 보면 7년 전부터 FAA의 새 기종 안전 승인에 지나치게 관여해 왔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직원들의 폭로를 가지고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7년 전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결국 이렇게 대형 참사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에 그래서 2012년에 보잉사의 새 항공기 설계와 또 수정 설계에 대해서 FAA가 승인했는데 이때 그 당시 일을 그 승인 작업을 했던 심사 과정을 했던 FAA 직원들의 그 폭로 내용을 보면 보잉사 때문에 그 당시 FAA 그 심사 직원들이 요인들이 그 제대로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부정적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는데 보잉사가 연방항공청 직원들이 심사하러 나온 그 환경을 부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만큼 간섭을 했다는 굉장히 얘기겠죠. 예, 그 심하게 것 같아요. 그래서 FAA 직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심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737 맥스 기종의 개발이 앞당겨진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사하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 이 승인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랬으면 737 맥스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는데 계속 이 FAA가 보잉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보잉사가 원하는 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737 맥스 기종이 나왔다. 이것이 이제 FAA 직원들의 좀 폭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애틀 타임스가 폭로한 내용도 참 충격적인데요. FAA의 현직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들은 비행기와 관련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엔지니어들의 인터뷰도 인용했는데 FAA와 보잉사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보잉사의 그 737 맥스 기종 안전성을 평가할 때 이제 FAA의 엔지니어들 직원들이 이제 나와서 심사할 때 압박을 가했다고 그러는데요. 기종의 안전성 평가를 보잉사에게 위임해라. 보잉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보잉사에게 위임하라는 그런 압력을 엔지니어들한테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안정성 평가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뭐 보잉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니까는요. 이게 참 좀 심각합니다. 물론 FAA는 이런 유착 의혹을 좀 부인하고 있는데 이건 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AA의 직원들은 그 이번에 그 사고가 난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 지난 11월에 났었죠. 작년에 그 11일 전에 엔지니어들이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에티오피아 항공이 이번에 사고 난 거죠. 이번에 그 사고 났는데 그 11일 전에 엔지니어들의 문의가 묵살됐다고 폭로했는데 이 엔지니어들은 2012년부터 이 조사를 이 승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에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추락 사고 이후로 굉장히 그 보잉사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 11일 전에는 그 FAA의 엔지니어들이 이 보잉사와 FAA를 상대로 문의했다고 그래요. 그 737 맥스 기종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문의했는데 이런 문의조차 좀 묵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묵살한 지 11일 만에 에티오피아에서 또 항공기가 떨어지면서 전원 사망이라는 또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정말 반드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즈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사고가 네, 났고 그렇죠. 이제 최근에 네. 에티오피아에서 또 한 번 추락을 한 건데요. 네. 모든 사건에는 정황 증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태까지 드러난 상황을 좀 보면 이거는 예고된 인재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보잉의 사기업이긴 하지만 워낙에 무소불위에 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보잉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이제는 거의 통제가 안 되는 지금 지경까지 가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 나고 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잉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FAA조차 뭐라고 그랬어요? FAA조차도 연방항공청도 아무 문제 없다. 보잉 항공기는 안전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경천동지할 일이고 제가 그때도 이 시간에 저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누가 어느 사람이 믿겠냐고 제가 그런 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FAA와 이 보잉이 밀착돼 있는지 알 수 있고 역시 이것은 이 너무나 기업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그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중요한 공약이라고 제가 발표했던 게 대기업 해체 쪼개기 공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주로 IT 기업 얘기했지만 이런 IT 외에도 보잉사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는 우리의 생사 여탈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비행기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한국 갈 수가 없는데 참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 우리가 대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입장을 너무 대변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런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대기업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럼 새로운 정말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주장 말처럼 좀 새로운 어떤 그 판을 짜는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그 일부 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 그나마 뭐 정부기관은 또 선출된 그런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감시라도 받는데 이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시는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익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이렇게 FAA 같은 자기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완전히 그 보잉이 컨트롤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거의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 심각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미국 정부 또 의회를 지켜봐야 될 거예요. 과연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미 그때 보잉이라 그러면은 가서 정확한 원인을 발견해서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으면 그때부터 업그레이드를 시켰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예. 그때도 일부 지적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때도 이제 계속하다가 지적된 게 이렇게 예. 된 거죠. 결국 이제 에티오피아에 났는데 네. 뭐 이제는 글쎄요. 뭐 더 이상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없는 정도의 여론이 지금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비행기를 안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글쎄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